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2021년 11월 12일) 코비의 TV 공포라디오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실제로 목격했던 한 굿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대학교에 복학을 하지 않고 잠깐 쉬고 있을 때였는데요. 저희 할머니가 사시는 곳이 경남 의령군이십니다. 하루는 저희 가족끼리 모두 의령에 있는 외할머니 댁으로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네 집은 전형적으로 막 이렇게 기와가 얹어진 시골집이었고, 도로를 따라서 거리를 두고 띄엄띄엄 이웃집들이 있었죠. 그리고 할머니네 집 앞 길 하나를 두고 그 바로 맞은편에 아주 가까운 이웃집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시끌벅적하게 차를 타고 놀러를 가면 그 이웃집 어르신들께서 저희 집 마당으로 들어오셔서는 "아이고, 멀리서 도시 사람들이 놀러 왔네" 하고 반겨주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 가족들이 놀러 갔던 그날은 이전과 다르게 매우 조용하더라고요. 엄마는 외할머니에게 "이번에 옆집은 어디 놀러 가신 모양이네요?" 하고 여쭙자 그때서야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나 꺼내시더라고요. 지금 그 집 할머니 자식들 집 가 있다고요. 그러면서 정확히 이틀 뒤에 저 집에서 아주 크게 굿판이 열릴 거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는 일단 서 있지 말고 짐 정리 먼저 하고 이야기하자고 하셔서 우선 다들 할머니네 집 거실로 들어가서 맛있게 차려진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1년 전쯤 서울에 살고 있는 그 집 손자아이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중이었던 다른 차에 치여 숨졌다는데요. 근데 CCTV와 블랙박스를 본 그 아이의 부모들은 아무래도 아이의 잘못이 크다고 판단을 했나봐요. 게다가 사고를 냈던 그 차량은 한창 앞날이 밝은 신혼부부이기도 해서 부모들은 악한 마음 먹어서 뭐하나, 아이를 위해서라도 용서를 하자 하는 마음에 큰맘 먹고 그들을 용서했다고 해요. 무작정 보상을 요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아이의 장례식이 끝난 바로 그 직후 매일 밤마다 그 부모들이 가위에 눌리고 악몽을 꿨대요. 아이가 꿈에 나와서 왜 그 사람들을 용서했냐면서 막 화를 내고 다그쳤대요. 처음에는 그 부모들이 죄책감 때문에 그런 꿈을 꾸는 줄 알았는데 두 부부 모두의 악몽 그리고 가위 눌림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점점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죽은 아이를 위로하고자 무당을 불러서 위령제를 치러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위령제를 치렀던 그 무당이 이제 집을 나서는 길에 오늘부로 집안에 있는 아이의 떨어진 머리카락이나 손톱 같은 그런 아이의 흔적을 깨끗이 청소를 하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부모는 그 무당의 말을 따랐고 이후 다행히도 그 가위 눌림이나 악몽 같은 일은 다시 겪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그 부모란 사람들은 악몽이나 가위 눌림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았지만 시골에 있는 어머니 쪽으로 그 아이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죽고 나서는 살아생전의 성격은 잊어버리고
악하게 변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잖아요? 그 아이의 영혼은 뭔가 억울함이 컸던 건지 더욱더 할머니를 못살게 굴기 시작한 겁니다. 할머니네 집에서 자꾸 세간살이가 막 저절로 날아다닌다든지 밤마다 쿵쿵쿵 뛰는 소리가 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그 할머니가 점점 퀭해져 갔대요. 심지어 저희 외할머니께서도 한밤중에 그 건너집에서 막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를 왜 죽였냐고 막 그렇게 소리 지르는 아이의 목소리를 듣기도 했대요. 그 동네는 어린아이들이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막상 나가보면 또 아무도 없었고요. 그리고 할머니네 집과 그 건너집 마당 쪽으로 이리저리 누가 던지는 건지 몰라도 막 돌도 날아다니고 뭉툭한 무언가가 툭툭 떨어지는 소리가 밤마다 들리곤 했대요. 아무튼 그러다가 그 이웃집 할머니께서 서울에 있는 자식들과 막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 하고 통화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부모들은 위령제를 치러주었던 그 무당에게 도움을 구한 거예요. 우리는 괜찮아졌는데 시골 부모님 댁에서 기이한 일들이 막 발생했다고요. 그렇게 그 서울에 있는 무당이 이틀 뒤에 여기에 도착해서 굿을 치를 예정이다 하는 것까지가 제가 그날 들은 이야기의 전부였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가까운 이웃이 그 집 하나다 보니까 할머니는 그 집 사정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외할머니 댁에서 이틀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굿을 준비하는 것인지 꽤 여러 사람들이 그 앞집에 모여서 분주하게 이것저것 준비를 하더라고요. 저도 굿이라는 걸 한 번도 구경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언제 시작하나 싶어서 오전부터 기웃기웃거리며 막 구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아주 늦은 오후에서야 본격적으로 굿판을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꽹과리랑 북 두드리는 소리가 막 이렇게 나기 시작해서 가족끼리 그 집 앞에 가보니까 TV에서나 보던 그런 굿판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막 북치고 꽹과리 치고 무당은 펄쩍펄쩍 뛰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집 할머니와 아이의 부모란 사람들까지 와서 막 눈시울이 붉어져서 막 울더라고요. 근데 그 굿판이란 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경하다 말고 집으로 들어와 쉬고 있었는데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꽹과리 치는 소리가 점점 잦아들길래 이제 끝났나 싶어서 한번 그 집으로 나가봤어요. 근데 구슬하던 그 무당이 되게 날카로운 눈빛으로 마당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다가 이내 여기 사다리 좀 가져와라 어서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는 사다리가 없어서 얼떨결에 저희 할머니 댁에 있던 사다리를 그 집에 가져다 줬거든요. 그러자 지붕 아래쪽으로 사다리를 한번 펼쳐보라고 하시더니 이윽고 그 무당이 직접 사다리를 타고서 지붕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붕에 있던 기왓장을 막 이리저리 뒤집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뭔가를 뒤지다가 아유 딱한 것,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러더니 사다리를 내려와서는 손바닥을 펼쳐서 그 부모들과 할머니한테 보여주는데 자, 봐, 이거 그 애 거지? 하는데 부모가 오열을 하면서 막 쓰러지더라고요. 그 손바닥에 있던 건 바로 이빨이었습니다. 그 죽은 아이가 살아생전에 할머니 댁에서 그 흔들리던 이빨을 뽑아 지붕 위로 던졌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 그 기왓장에 끼어가지고 남아있던 거였는데요. 저는 그걸 현장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알고 그걸 찾았는지 진짜 넋놓고 한참 소름이 돋아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제가 처음으로 목격한 구판에서 그런 신기한 장면을 목격하니까 진짜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이후 그 이웃집 할머니께서는 매일매일 아이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아침마다 절도 하고 또 기도도 올리고 했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최근에 외할머니 댁에 갔을 땐 또다시 그 집이 비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 할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지병으로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